안녕하세요. 마장마술 국가대표 김동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의 보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평보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평보에는 수축평보, 중간평보, 신장평보, 자유평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평보는 말 목의 위치와 말 후구의 진출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수축평보를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수축평보는 말이 계속 제갈바지 상태로 활발하게 전진하되 목은 아치형으로 높게 올라와 있고 셀프 캐리지 상태를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뒷다리는 비저를 충분히 사용해야 하며 뒷다리는 앞다리가 짚은 곳을 짚거나 조금 뒤쪽을 디디게 됩니다. 여기서 셀프 캐리지란 말의 목이 on the beat 상태를 유지할 때 선수가 고삐를 당겨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수축을 통해서 말이 스스로 목의 위치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장마술 말의 결정은 평보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므로 연습 초기에는 말에게 과도한 제갈바지나 긴장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수축 평보를 보고 계신데요. 네 발의 리듬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 발에 감아놓은 보호 붕대의 색깔을 보면 황, 적, 청, 백의 순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황, 적, 청, 백의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죠. 이처럼 수축평보는 뚜렷한 4절도의 보폭으로 움직여야 하며 박자와 박자 사이의 간격이 동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발걸음은 평보를 시작하는 동안 반드시 이완된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정확한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말 목의 위치가 아치형으로 높게 올라와 있고 정수리 부분은 그 목의 가장 높은 부분에 위치해야 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말은 4절도의 정확한 보폭과 아치형의 좋은 목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평보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안 좋은 예를 몇 가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평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보통 페이싱 혹은 엠블링이라 하는데 말이 평보를 정확히 4절도의 보법으로 걷지 못하고 거의 2절도의 보법으로 걷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 앞발과 뒷발 그리고 오른쪽 앞발과 뒷발이 거의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규칙을 상실한 발걸음은 말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느리게 하면서
걸음걸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걸음을 걷게 되는 이유는 말의 조교 초기에 과도하게 긴장을 시키거나 너무 강한 고삐의 연결이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보를 개선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우나 평보를 할 때 고삐를 완전히 풀어주고 편안하고 여유있게 걷게 해주는 것이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수축 평보의 두 번째 나쁜 예는 말이 급하게 걷는 것입니다. 정확한 4절도의 보법으로 걷지 못하고 리듬이 틀어지며 너무 급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말이 흥분해 있거나 선수가 너무 푸시를 할 경우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이 급할 경우에는 오르막 경사와 내리막 경사에서 평보를 해줌으로써 말의 급함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페이싱이나 말이 급해지는 이유는 대부분 선수 자신의 마음이 급한 것에 기인하므로 선수는 항상 편안하고 여유를 가지고 평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나쁜 예인 behind the beat이 되는 상태입니다. 말의 콧등이 지면과 수직 상태 혹은 조금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이고 이것을 on the beat 이라고 합니다. 반면 behind the beat이라는 것은 말의 콧등이 수직보다 뒤로 간 상태를 말합니다. 말의 목이 과도하게 구부러져 있고 정수리가 최고점에 위치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주먹을 너무 강하게 사용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축 평보를 배워봤고요. 이제부터는 신장 평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 평보는 말이 주저함이 없이 4절도의 보법을 지키면서 최대한 볼폭을 넓혀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뒷다리는 앞다리의 착지점보다 반드시 앞에 디뎌야 합니다. 이때 기승자는 말의 입과 가벼운 접촉을 유지해야 하고 목은 수축 평보보다는 약간 낮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나 on the beat 상태는 항상 유지를 해야 합니다. 신장 평보를 잘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말을 많이 신전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요구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승자는 항상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신장 평보의 잘못된 예를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수로는 충분한 오버트래킹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말의 후구가 원활하지 않거나 충분한 전진 기세를 가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통 시합 때 보면 많은 말들이 뒷다리가 앞다리의 착지 지점보다 앞쪽을 디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평상시에 평보를 할 때 신경을 쓰지 않고 천천히 걷게 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보를 항상 활발하게 하고 최대한의 신전이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나쁜 예는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시합할 때 가장 많이 행해지는 실수인데요. 말과 사람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버려 거의 자유평보에 가까운 신장평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삐의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통제에서 말은 완전히 벗어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장마술의 모든 과목은 on the beat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고삐의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on the beat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수는 말과 고삐의 연결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 평보는 수축 평보와 신장 평보의 중간 형태입니다. 뒷다리는 신장 평보만큼의 오버트래킹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반드시 오버트래킹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의 위치 역시 수축과 신장의 중간 형태로서 목은 수축보다는 낮은 상태에 위치하나 반드시 on the beat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유평보는 말의 머리와 목을 내리고 긴장을 완전히 푼 상태에서 말 그대로 자유롭게 전진하는 보법입니다. 이때 기승자는 말의 입과 손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평보도 신장평보와 마찬가지로 뒷다리가 앞다리의 착지점보다 반드시 앞을 디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는 속보가 나오기 직전까지 다리로 추진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유평보의 나쁜 예를 보고 계시는데요. 화면에서처럼 사람과 말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져서 형태는 자유평보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오버트래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평보라고 해서 말에게 전혀 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버트래킹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나쁜 예는 기수가 말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연결을 시도하며 말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평보는 완전히 연결을 끊고 자유로이 걸어야 합니다. 자유평보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은 항상 침착하고 긴장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평보가 안 좋아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기승자가 말을 너무 과도하게 긴장시켜서 평보의 네 박자 리듬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평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네 박자 리듬이 나오게끔 말을 긴장시키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좋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직선상에서 수축, 중간, 신장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보를 배워보셨는데요. 이 평보가 쉬운 듯 하면서도 망치기 가장 쉬운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조금만 긴장을 하게 되면은 순수한 네 박자 걸음이 변형되기 가장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보가 평보, 속보, 구보 중에서 평보가 가장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평보 걸음이 좋은 말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쭉 평보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속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